길을 걸으며 우리는 한 문장씩 써내려갑니다. 발걸음 하나, 시선 하나, 그리고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까지 모든 것이 문장이 되고 이야기가 됩니다. 어떤 길은 빠르게 지나가고 싶은 길이고 어떤 길은 천천히 머물고 싶은 길이죠. 그리고 책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문장은 가볍게 넘기지만 어떤 문장은 오래도록 머물며 우리를 사로잡습니다. 오늘은 한 걸음 한 문장을 따라가며 우리가 어디로 향하는지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고니와 오늘도 책 속으로 함께 걸어가 볼까요? 한참을 하늘을 보고 걸어갔어. 내 지난 사랑은 온통 미련으로 가득한데 사랑이 있다는 말은 믿지 않아. 그렇게 그저 사는 게 힘겨워서 버거워서 무너지고 싶던 그날의 햇살처럼 그댄 내게 왔다. 그대가 내 안에 박혔다. 그대가 내 맘을 녹였다. 그대가 나밖에 몰랐던 내가 사랑을 배워가고 있다. 겨울 같은 시간이 와도 꽃은 꺾지 않겠다. 나 이제야 숨을 쉰다.
안녕하세요. 고니의 길 잃는 풍경을 진행하는 고니 안철입니다. 네, 첫 곡으로는 황치열의 그대가 내 안에 박혔다를 들었습니다. 네, 지난 시간 약걸어때의 신정균 작가님과 함께 짧지만 따뜻한 글이 가진 힘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쉽게 지나치는 단어들이 사실은 얼마나 큰 위로가 될 수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아직도 더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많네요. 그래서 오늘도 신정균 작가님을 다시 모셨습니다. 이번에는 더 깊이, 더 따뜻하게 약글이 우리 삶 속에서 어떤 순간에 빛을 발하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지난 방송을 듣고 마음에 남은 단어가 있었나요? 혹은 어떤 말이든 누군가에게 따뜻하게 건네고 싶었던 순간이 있었는지요? 오늘도 그런 이야기들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그럼 신정균 작가님을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작가님.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마음 따뜻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우리 작가님 별명이 낙서하는 여자죠. 네. 네, 서예가로서 굉장히 훌륭하신데 그렇게 또 겸손한 표현을 쓰시잖아요. 너무 부담스러워요. 서예가려면은 뭐 한자도 네. 많이 알아야 되고 네, 글도 잘 써야 되고 그래서 그 무거운 네, 그거를 좀 벗어나고 싶어서 네, 낙서가 뭐 벽에다 담벼락에다 하는 낙서도 되지만 네. 즐거운 글, 네, 긍정적인 글. 네, 그래서 낙서하러 네. 댕기는 여자. 아, 제 닉네임이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낙서하러 댕기는 여자로서의 삶과 글씨에 담긴 의미를 오늘 한번 들려주세요. 왜 붓을 잡게 됐는지 네, 그거에 대해서 네, 오늘은 샅샅이 네. 아주 다 알고 밝혀드리겠습니다. 와, 기대가 됩니다. 네. 제- 제가 작가님이라고 불러도 네, 되겠죠? 네, 네네. 작가님께서는 서예를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나요? 시작하게 된 동기가요. 네. 제가 20살에 결혼했어요. 와, 네. 인기도 좋았지만 네. 또 무서운 오빠가 있어가지고 네. 오빠를 좀 무서워해가지고 네네. 그냥 도피하다시피 그냥 시집을 갔어요. 네. 그래서 첫 아들을 낳고 네. 둘째 딸 낳고 4년 터울로 애를 낳아가지고 제가 27살 때 네. 이제 글씨를 배워야겠다 그랬는데 우리 엄마가 네. 너는 대학을 못 나왔으니까 한자를 알아야 된다 네. 그러셔가지고 그때는 펜글씨 학원이라고 있었어요. 네네. 거기서 붓글씨도 가르쳐 주셨는데 처음에 펜글씨를 시작했어요. 펜글씨가 이론이거든요. 네. 간격, 뭐 네. 삐침, 멈춤. 그래서 네. 그걸 옛날에는 잉크로 찍어가지고 네. 촉으로 된 펜이 있어요. 네. 그걸로 1680자 실용 한자를 다 썼어요. 와. 흘림체, 네. 또 한글도 정자체, 흘림체, 네. 뭐 그렇게 다 6개월을 그땐 토요일까지 다녔거든요. 네. 그리고 한 달에 월사금이 5,000원이었어요. 영수증도 제가 지금 보관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렇게 다니다 보니까 남들은 다 붓글씨 쓰는데 네. 나도 얼른 써야지. 그래서 펜글씨를 다 과정을 마치고 그다음에 붓을 들어서 썼는데 네. 그때는 갱지, 네. 시험지에다 썼어요. 화전지도 비싸고 귀하니까 네. 신문지에다도 썼고 네. 그래서 27살 때 붓을 처음으로 잡기 시작하게 됐어요. 그러셨군요. 네. 이 서예와 글쓰기 또 모두 문자를 다루는 예술이지만 표현 방식이 다르잖아요. 네. 근데 두 가지 활동이 서로 어떤 영향을 주고받고 있나요? 이제 처음에는요. 네네. 그냥 임서라고 그래서 네. 법첩, 중국 법첩을 비문을 해서 그대로 쓰는 거예요. 네네네. 그대로 쓰다가 이제 나중에는 이제 자기 책가 나오는데 네. 그렇게 붓글씨를 쓰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왜 이걸 잡았냐면은 제가 중년이 되면은 네. 애들이 크면은 제가 중년이 길 것 같아요. 너무 젊어서 네. 결혼했기 때문에 네.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낼까 하고 중년을 생각해서 붓을 잡은 거예요. 네. 이것저것 했는데 서예가
내가 20살에 결혼해서 애들이 엄마 엄마 그러면은 딴 사람 부르는 것 같았어요. 나 아닌 거. 네. 어떻게 아이들을 교육을 해야 되냐 해서 엄마가 붓을 잡는 것만 봐도 시청각 교육으로 네. 가치가 있겠다 해서 이제 그걸로 정했는데 아. 그렇게 재밌어요. 아. 저는 공부 머리는 안 돼요. 진짜 공부도 와. 싫어했는데 네. 붓글씨가 그렇게 재밌어요. 아. 먹 냄새도 좋고. 네. 그리고 아이들한테도 이제 간접적으로 엄마는 글씨 쓰는 엄마 네. 그걸 이제 각인시켜주고 싶어서 네. 그래서 열심히 하다가 보니까는 제가 소띠거든요. 네. 소는 뒷걸음질을 안 한대요. 앞으로만 아. 간대. 네. 서에는 재능도 필요 없어요. 어. 붓만 안 내려놓으면 돼. 붓만 아. 붙잡으면 어느 정도 가면은 실력이 다지는데 네네. 아무리 머리 좋은 사람이 단시일에는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네. 날짜가 가야 돼. 아. 그러니까 이제 저한테는 유리하죠. 네. 소같이 그냥 묵묵히 한 걸음씩 네. 걸어가다 보니까 이제 이 지경이 됐네요. 와, 너무 대단하십니다. 네. 그 서예 작업을 할 때 네.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뭘까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네. 좋은 선생님을 만나야 돼요. 아. 그래서 정통필법이라는 거를 익혀야지 네네. 선생님이 정통필법을 익히지 않은 분한테 배우면은 네. 날짜가 아무리 가도 그거는 네. 우리가 수용할 때 계엄이라고 치잖아요. 네네네. 폼이 없는 거. 아. 아무리 해도 그거는 인정을 못 받아요. 정식으로 자유형, 배형 네. 뭐 그렇게 하듯이. 네네. 그래서 정통 필법으로 가리키는 좋은 스승을 만나야지 네. 좋은 작가가 될 수 있고 좋은 글이 나오는데 네네. 저는 사실 작가 되려고 한 건 아니고 네. 나이 먹어서 아이들을 다 시집장가 가면은 네. 나 혼자서 이거 가지고 놀겠다 그렇게 해서 시작이 된 거였어요. 네. 그래서 좋은 선생님을 만나셨나요? 네. 좋은 선생님을 정말 대가 누구신가요? 왕사 일중 김충현 선생님, 네. 또 초정 권창윤 선생님 두 분, 또 한글은 한별 신두영 선생님. 네. 그래서 이제 일중 선생님은 연로하셔서 이제 고만 제자 가르치고 그 수제자 중에 초정 권창윤 선생님이 우리나라 옥새를 정각도 잘하시고 네. 글씨도 정말 최고시죠. 그래서 선생님을 잘 만났고 네. 또 제가 꾸준하게 게으르지 않고 그냥 밥 먹고 이 닦듯이 공부라는 생각이 전혀 안 들고 네. 그냥 뭐 생활의 일부분으로 어떻게 그렇게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저도. 지금 와서 보니까 벌써 지금 내일 모레면 50년째 되네요. 와. 근데 50년. 예. 우리 아들이 음악을 하는데 네. 유학 갔다 와서 공항에 데리러 가서 이제 완전히 들어오는데 네. 엄마는 대단한 거야. 이래. 네, 네. 뭐가 그랬더니 독일에서는 한 가지 일을 10년을 하면은 네. 성공을 안 했어도 다 인정을 해준대요. 근데 엄마는 몇십 년을 했는데 난 네. 가족들한테 그런 인정받는 소리를 처음 들어봤어요. 아, 내가 지금 어느 정도 뭐 유명 작가도 아닌데 네. 아들한테서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네, 네. 그 세월이 네, 네. 헛되이진 않았다. 와. 그래서 지금 저는요. 네, 네. 다른 분들한테 꼭 한 가지 취미를 가지라고 추천하고 싶어요. 네.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정신과 병원에서 15년을 네. 서예요법사 전부 취미가 없어요. 하나같이. 그러니까 취미가 없으니까 전부 사람들을 바라봐요. 네. 부모를 바라보고 남편을 바라보고 아내를 바라보고 친구를 바라보고 동기간을 바라보고 자기 채워지지 않으니까 네. 서운하고 네. 괴롭고 힘들고 외롭고 아프고 그런 거거든요. 취미가 취미가 있으면 거기서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취급도 안 해요. 너무 여기에 꽂혀서 즐겁게 살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네. 근데 돈도 안 들고 방에서 혼자 할 수 있고 네. 뭐 날씨나 관계 없잖아요. 네. 운동은 날이 좋아야지 비 오면 또 못하고 네. 추워도 못하고 그런데 네. 아주 저는 이거 잘 잡은 것 같습니다. 제 인생에서 제일 잘한 게 붙잡은 거예요. 붓을 붙잡은 거. 네. 그러면 서예를 통해서 예.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는 또 무엇인가요? 처음에는 그냥
법첩으로 길 가는 것만 네. 배웠는데 그게 시각예술이더라고요. 예술 쪽으로 보니까 시각예술. 아, 네. 그래서 아 그래 이거 글자 몰라도 돼 디자인이야. 네. 그리고 내가 가볍게 생각을 하고 한자도 그냥 이렇게 디자인이 이렇게 생겼어. 그래가지고 네. 여러 가지 법첩을 다 섭렵을 했어요. 네. 뭐 행서, 초서, 뭐 전서, 예서, 뭐 목간체,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네. 원초의 뜻을 두고 그냥 나는 과정을 즐기는 거지. 네. 뭐 작가 되려고 마음 먹어본 적도 한 번도 없고 네. 과정을 즐기는데 과정이 너무 즐겁고 재밌어요. 아. 그러니까 여지껏 이렇게 했는데 네네. 이제 처음에는 뭐 좋은 문장 있잖아요. 네. 노노에서 좋은 문장, 뭐 옛 성현들이 하는 그런 문장을 쓰고 싶었고 또 네. 성경 구절도 쓰고 싶었고 아름다운 노래 가사도 쓰고 싶었고 그런 게 막 여기까지 꽉 차는데 선생님한테 레슨 사사를 받으면은 그런 거 못 하잖아요. 그냥 법대로만 배워야 되니까 정통비법으로. 네. 근데 학교 가서 아 제가 03학번이에요. 아, 네. 50 넘어서 03년도에 경기대학교에 서예과가 생겨가지고 네. 거길 들어갔어요. 와, 네. 정말 제가 만학도시네요. 예. 그래서 선생님하고 이제 결별이 된 거죠. 아. 사부님하고. 네네. 그래서 이제 제 글씨체가 나오게 된 거예요. 아, 그럼 개발하신 건가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이게 무슨 체냐고 그러면은 네네. 뭐 기자나 네. 뭐 물어보면은 이제 기자 그런 분들이 물어보면 품위 있게 기감체라고 내 네. 기와 감정으로 쓰는 거다. 네네. 근데 조금 이제 친한 친구들한테 아 이건 뭐 자유체야. 네. 뭐 저기 뭐야 현대체라고도 할 수 있고 네. 뭐 물어봤어요. 제가 이건 무슨 체로 하면 좋겠냐 그랬더니 네. 뭐 반항체도 나오고요. 뭐 변태체도 나오고 네네네. 아주 여러 가지 재밌는 체가 나오는데 네네. 그냥 제가 붓 가는 대로 네. 막 쓴 거예요. 그러니까 아. 막글씨 우리 막사발 막걸리 그렇잖아요. 네네네. 막글씨에 저도 아. 마음 가는 대로 그냥 써낸 거죠. 아. 근데 좋아해 주시는 분이 많아져서 네네. 감사할 따름이죠. 이게 글씨냐 그러면 할 수 없는 거고 네. 뭐 다 좋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좋아해 주는 사람만 좋아해도 나는 만족이니까. 네. 그래서 이제 글씨체가 나온 거죠. 네. 그림도 아주 그냥 그 사실 묘사를 그대로 막 해서 예. 그 과정을 거친 다음에 자기만의 독특한 그런 그렇죠. 개성을 갖듯이 비구상이 나오고 추상이 나오듯이 네. 맞아요. 우리 똑같- 선생님도 마찬가지시네요. 네. 애기도 네. 기어다니다 걷다 뛰다 춤추잖아요. 네, 네, 네. 근데 저는 이제 사부님 그늘에서 나오니까 제 마음대로 춤을 춘 거죠. 아. 그래서 어떤 분은 막 부춤이라고 그렇게 아.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 네, 네. 그냥 이거 막가파체야 그냥 막 마음 가는 대로. 근데 제가 하나 좀 뻔뻔한 게 있는데 네. 남을 의식을 안 해요. 아, 네. 잘 써야지 이런 생각이 없어요. 네. 아유 내 생긴 대로 뭐 나 뭐 해봤자 나는 이거밖에 안 돼. 뭐 잘 쓰는 거를 부러워하거나 네. 닮으려고 하지도 않고 내 모습 이대로 네. 그냥 내 식대로 네, 네. 그렇게 써왔죠. 지금까지. 아니, 개성이라 그럴까? 아. 좋게 말하면. 네. 네. 근데 전에 보니까 무슨 퍼포먼스도 하시는 것 같던데요. 아, 제가 글씨를 네. 이제 자유롭게 쓰잖아요. 네. 근데 정말 퍼포먼스를 많이 했어요. 제가 아. 제일로 기억에 남는 게 네, 네. 여의도에서 네, 네. 무궁화 꽃을 지름이 35m 천으로 만들었어요. 어느 작가가 아, 네. 칠을 해가지고 무궁화 꽃을요. 네. 근데 그 행사가 뭐냐면 무궁화를 우리나라 국화로 국가에서 법으로 정해지지가 않은 거래요. 애국가도 그렇고. 아,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예. 그게 아니었나 보네요. 예. 그래서 네. 무궁화를 우리나라 국화로 하자는 그 어느 분이 주창을 해가지고 그 행사할 때 제가 가서 네. 저보다 큰 붓을 가지고 네. 피었네 우리나라 꽃 삼천리 강산의 우리나라 꽃 아. 막 큰 양동이에다가 그냥 네, 네. 먹물을 담아가지고 그렇게 쓴 적도 있고요. 네. 또 DMZ 안에서 네. 또 최일도 목사님이 또 밥부터 나눠 먹새고요. 그 행사에도 또 썼고 네. 또 뭐 여러 군데
그래서 지금 퍼포먼스를 아마 많이 했을 거예요, 제가. 아, 그래서 그런 쪽으로도 갔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또 책도 나오게 되고. 아, 근데 저는 네. 정말 한글을 많이 알리고 싶어요. 아, 한글을. 네. 그래서 여러 사람들하고 같이 공유하려면은 낙서하는 여자라고 그래서 네. 정말 포장마차 메뉴, 간판, 뭐 네. 비석도 쓰고 부채에다도 쓰고 뭐 책 제목 같은 것도. 네. 글씨가요, 누구든지 글이 다 필요하더라고요. 아, 어느 단체, 종교도 떠나서 네. 뭐 병원이라든지 뭐 목장, 농장 어디든지 글이 아, 그렇게 글이 쓰임새가 많은지 몰라요. 어린애서부터. 그러네요. 애기는 돌 때 네. 뭐 사랑한다 뭐 아가야 뭐 그런 것도서부터 80 넘어서까지 다 생신이고 뭐. 그래서 내가 너무너무 그 지금 활용을 많이 하고요. 네. 제가 그래요. 저를 이용, 사용, 네. 활용, 적용, 다용, 선용, 재활용, 애용하면 네. 저는 쓸데많은 여인이 되는 거예요. 여자. 네. 낙서도 벽에다도 하고 뭐 네. 정말 그래서 아주 너무 저는 즐겁게 네. 지금 활동을 하고 있어요. 아, 네. 근데 현대에는 손글씨를 쓸 기회가 점점 줄어들고 있잖아요. 네. 이런 때에 서예가 주는 가치나 의미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한글도 보면 궁체라고 있거든요. 네. 궁에서 임금님이 잡지를 볼 때 정확하게 또박또박 쓰는 글씨예요. 아, 근데 제가 참 혈액형이 B형이 돼서 그런지 네네. 좀 변덕스럽고 변화를 좋아해요. 네. 그러니까 그게 지루해가지고 이제 판본체라고 있어요. 고체, 판본체, 네. 우리나라 훈민정음체, 월인정 청강지곡체를 썼는데 네. 그게 한문하고 잘 어울리는 한문이 또 광개토대양비라고 있어요. 네. 그게 아주 국한문 혼소체로 잘 어울려요. 네. 한자지만 한국 사람이 쓴 한자예요. 아, 우리나라 사람이. 네. 작자는 미상이지만 네. 그래서 그거를 중점적으로 공부를 했어요. 너무 세련되고 아, 글씨가 모던해요. 네. 그래서 그거하고 고체를 해서 제가 상도 탔죠, 많이. 네. 그래서 좋은 선생님 밑에서 이제 처음에는 공모전을 어느 정도 배우면 내는데 저는 안 냈어요. 아, 내시를 다져야지 뭐 요거 조금 써가지고 안 된다 해서 한 8년 후에 한 10년 네. 붙잡은 지 한참 후에 이제 인제는 한번 해볼 만하다 해서 국전에 또 한 합해서 5번 정도 입선하고 경기도에서는 특선 최우수상 뭐 그런 상도 탔는데 네. 아, 이 정도면은 족하다. 뭐 네. 가정주부로서 뭐 작가가 되는 것도 부담스럽다. 그래서 거기만 공모전은 그치고 이제 그 작품 활동이라 그럴까? 누가 네. 필요하면 그냥 다 써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아, 약간 용감한 게 못 써도 그냥 써줘요. 네. 왜? 임신하면 3개월, 5개월, 6개월에서 만삭돼서 애를 네. 낳잖아요. 네. 네. 나는 지금 3개월 실력인데 이 과정이 지나야지 4개월, 5개월 되는데 네. 못 쓴다고 안 하면 이거는 계속 퇴보예요. 3개월도 안 되는 거예요. 네. 되고 말고 막 네. 어떤 때는 등어리가 뜨끈뜨끈해요. 창피한데 그걸 이겨냈어요. 아, 제가 장애물을 생각했어. 네. 장애물을 뛰어넘으면 네. 넘은 다음에 그 기쁨이 얼마나 좋아요. 네. 네. 그래서 그냥 닥치는 대로 거절 안 하고 누가 요청하면 다 써줬더니 지금은 아무데나 뭘 해도 다 써낼 수 있는 아, 그 정도의 그 필력이 생기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무튼 용감하고 용기도 네. 필요하고 아까 끈기, 네, 용기, 네. 서예는 그 둘만 있으면 완벽해요. 네. 또 한 글자에도 감정을 담아낼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네, 그래서 제가 쓸 때마다 네네. 다 달라요. 아, 최근에 네. 몇 년 전인데 소방관이 돌아가셨어요. 양평 소방관, 네. 오동진 소방관이라고 그분이 순직을 하셨죠. 네. 근데 이제 그분한테 119로 목숨을 구해본 적 2번이나 네. 구하신 분이 있어요. 제가 오라버니라고 섬기는데 김홍탁 선생님이라고 네. 해변으로 가요. 그 노래하시는 히식스 멤버 네. 유명한 우리나라의 유일하신 분인데 그분이 119로 그 두 분한테 다 생명을 건졌어요. 네. 근데 그분이 돌아가시니까
안 네. 되겠다. 음악회를 해줘야겠다. 추모 음악회. 네. 그래서 글씨를 썼어요. 그것도 수위. 네. 제가 아는 분이 그 장례 회사를 하는데 수위를 절 선물을 주셨어요. 한지로 만든 수위. 네. 거기다가 이제 그 오동진 그 소방관에 네. 어느 분이 시를 또 기가 막히게 쓴 거예요. 네. 그래서 당신이 당신을 구해서 우리 곁에 오세요. 아. 오소서 그렇게 그걸 쓰는데 제 얼굴이요. 네. 사진을 찍었거든요. 네. 왜냐하면 그 음악회를 한다고 그랬는데 음악회 코로나 때문에 사람이 못 모여서 영상을 찍어서 유튜브에다가 내느라고 네. 사진 작가가 찍었어요. 근데 제 표정이요. 네. 정말 저 아닌 딴 사람 같아요. 아. 그래서 제가 기감체라 그러잖아요. 감정. 네네. 또 뭐 제가 뭐 송악식품 그런 데는 뭐 쌀떡볶이 뭐 네네. 그런 거 광고 상품도 써주는데 그건 또 아동틱하게 또 상품적으로 쓰고 네. 그래서 그 어떤 글씨체 하나만 딱 가지고 그런 채를 저는 타파하고 싶어요. 아. 요거는 요 노래 가사는 또 노래 가사대로. 아. 와. 굉장하네요. 그러면 이제 서예를 할 때 가장 집중이 되는 그런 순간이 있나요? 뭐 항상 그러신가요? 근데요. 네네. 제가 장성중학교에서 서예를 3년간을 네. 전 학생을 가르쳤어요. 아, 네. 방과후 수업이 아니고. 네네. 근데 거기 교탁에다가 내가 뭐라고 썼냐면 서예는 집중이다. 아, 네. 붓을 통해서 수행을 하는 것이다. 아. 공부가 아니다 그랬어. 네. 얘들아 할 마음이 없으면 안 해도 돼. 네. 딱 한 장만 잘 써고 내도 내가 받아줄 테니까 네. 집중을 해라. 아. 정말 집중하는 데는 서예만큼 집중되는 게 없어. 아. 저는 양궁 있잖아요. 활 쏘는 거. 네네네네. 그게 집중이에요. 아. 집중 안 하고 어떻게 그거를 화살을 쏴요? 관역을 그렇죠. 어떻게 네. 적중하냐고. 네네. 그래서 서예도 집중이거든요. 네. 그래서 공부하는 학생들한테도 서예를 나는 권장하고 싶어요. 아. 집중 몰입 네. 조금만 흐트러져도 안 되니까. 네. 그래서 집중력이 가장 높일 수 있는 게 서예라고 생각해요. 아, 네. 아, 너무 좋은 말씀 계속 해주시는데 여기서 잠깐 음악 네. 듣고 가겠습니다. 네. 네, 캐롤 키드의 When I Dream입니다. I could build a mansion that is higher than the trees. I could have all the gifts I want and never ask please. I could fly to Paris. It's at my beck and call. Why do I live my life alone with nothing at all? But when I dream, I dream of you. Someday you will come true. When I dream, I dream of you. Maybe someday you will come true.
can call up someone to take me to the moon. I can put my makeup on and drive the men insane. I can go to bed alone and never know his name. But when I dream of you. Maybe someday you will come true. When I dream of you. Maybe someday you will come true. 네, 음악 잘 들었습니다. 더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평소에 예. 서예를 하시면서 가장 애정이 가는 글자나 문구가 있나요? 제가 작품을 하면서 네네. 우리 한글에 네. 고어 있어요. 고어. 고어요. 음. 네. 아래야 점 찍고 막 그런 거. 네네네. 그게 조금 제가 너무 그 글씨체를 좋아하는데 네. 그거를 좀 더 많이 네. 쓰고 사람들한테 알리고 싶고 네. 우리 옛 것을 좀 보존하고 네네. 세상에 많이 네. 좀 알려줬으면 그런 생각이 깊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과 같은 좀 디지털 시대잖아요. 예. 근데 서예가 가진 어떤 예술적 가치와 중요성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거는요 로봇가 할 수 없대요. 그런가요? 서예는 아, 로봇가 할 수 없어요. 그림도 지금 그리잖아요. 채찌피트가 우리가 네. 뭐 단어 집어넣으면은 네네. 그림도 나오는데 네. 서예는 영원히 네. 작가의 손을 빌려야지 로봇가 대체가 안 된다는 거. 그럼 그 필체를 따라하지 못한다는 네, 그런 네, 건가요? 그게 아주 굉장히 강력한 아주 지금 그러네요, 예. 진짜. 그러면 이제 약글도 쓰셨으니까 이제 글과 서예 이 두 가지 예술이 만나면 예. 더욱 더 특별한 의미를 가지게 될 것 같아요. 예. 선생님께서 쓰신 글을 또 이제 이렇게 서예 글씨로 옮기시잖아요. 예. 그래서 약글을 이렇게 보면서 또 어떤 감동을 또 받게 될까요? 제가 어느 분이 네. 티셔츠를 10,000장을 찍었는데 하나도 못 팔렸대요. 네. 코로나 때. 네네. 그래서 제 글씨를 그 티에다 얹어서 팔아라. 네. 글씨를 줬어요. 네네. 뭐 끝없이 사랑하리, 뭐 네. 승승장구, 당당하게, 네. 응? 뭐 그런 메시지를 글씨가 주는 그 메리트라든지 너무 광범위하게 사용될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거를 상업화, 네네. 뭐 우리 한국을 알리는 문화를 알리는 네. 뭐 말하자면 파라솔에다도 쓸 수 있는 거고, 뭐 네. 건축물에다도 뭐 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제가 너무 지금 그 서예만 국한돼 있어가지고 제가 네. 캠퍼스에다도 쓰고 나무판에다도 쓰고 네. 나무판에다 페인트 해가지고 페인트 색깔로 해서 쓰고 네. 이제는 돌에다도 새기잖아요. 네네네. 얼마 전에도 샌디에고의 한인의 네. 그 성모병원에 네. 바위에다가 크게 새겨주고 왔어요. 아. 그리고 샌디에고 한인의 네네. 그것도 써주고 얼마나 보람찬지. 아. 그래서 다양하게 한글을 네.
진짜 아까 얘기하듯이 이용 사용 활용 응? 무슨 뭐 어디에다 네. 상품에다 네. 해도 되고 접목을 해도 되고 네. 나라의 브랜드화. 아, 저는 우리나라 국가에서 대단한 귀하신 손님들이 오면은 네. 저는 한글을 선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아, 네. 무슨 도자기나 자개는 네. 일본도 있고 중국도 있고 그러니까 네, 네. 한글을 알려야 되는데 예전에 뭐 리차드 기어가 우리나라에 오셨어요. 아, 네. 근데 아침마당에 출연하는데 엄앵란 선생님이 네. 부채 접는 부채를 2개 선물했어요. 아, 딱 보더니 이거 차이나 거냐고 그러는 거예요. 오, 목단꽃하고 소나무에서 소나무가 있는 그림이 있어. 네, 네. 저는 너무 그때 좀 속이 상했어요. 아, 한글을 줘야지. 아, 거기 한글로 이렇게 딱 써서 주면 좋았을 아리랑 거예요. 아리랑 아라리오를 쓰든지 네. 뭐 얼수를 쓰든지 우리 네. 한글이 우리 문화의 네. 대표적이거든요. 네. 문화가 뭐예요? 그럴 문자잖아요. 네. 나는 남대문이 국보 1호가 아니라 네. 한글이 국보 1호로 했으면 좋겠어요. 아, 그래서 한글을 네, 네. 지금 뭐 코카콜라 뭐 어디 네. 뭐 브랜드 다 한글로 쓰고 한글이 그렇게 곽강을 받잖아요. 아, 그래서 뭐 옷에다 패션으로도 할 수 있고 뭐 네네. 여러 가지가 다양하게 있는데 너무 방대하죠. 네. 한글의 아름다움과 아, 또 지금 얼마나 소리 나는 대로 다 쓰는 거는 우리나라 한글밖에 없잖아요. 로봇가 인식을 하는데 네. 뭐 뻐꾸기 뭐 개구리 맴맴 이런 네. 우리는 소리 나는 거를 다 글로다가 로봇에다 집어넣으면 되는데 영어로 맴맴 소리 해보세요. 중국어 1어로. 아, 우리는 소리 나는 대로 다 그러네요. 글자가 진짜. 다 나와요. 아, 최고예요. 세종대왕님. 네. 그럼 이제 글과 서예를 함께 작업할 때 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점은 무엇인가요? 디자인이죠. 아, 어울려야죠. 디자인이. 예. 네. 어느 해는 어떤 데는 뭐 채가 다 여러 가지가 아, 있으니까 네네. 뭐 칼라도 그렇고 안치는 디자인 네. 구성하는 것도 그렇고 아, 그런 게 참 중요해요. 아무리 좋은 글이라도 네네. 그런 걸 배치를 잘못하거나 네. 구성을 잘못 같은 얘기지만 네. 뭐 칼라도 좀 집어넣을 수 있고 네. 그런 그 예술적인 감각이 네. 가서 어우러져야지 최고의 멋진 작품이 된다고 보죠. 아, 네. 그럼 서예 작품 중에서 네. 특히 의미 있게 작업했던 것이 있다면 소개해 주세요. 제가요 네. 파주에 네. 제가 통일동산에 사는데 네, 네. 파주 자운서원이라고 있어요. 율곡 네. 선생님 또 저 사임당님 묘소가 있고 파주에 네. 아주 넘버원 그 아주 저 문화 유적지죠. 네, 네. 근데 경목요결이라고 네. 율곡 선생님이 쓰신 글이 있어요. 네. 근데 자운서원 원장님께서 시골에 어디 가니까 그 경목요걸 병풍을 놓고 재앙을 지내는데 우리는 없대는 거예요. 파주에 네. 본가에 네. 제가 써드릴게요. 네. 그래가지고 한자는 408자, 오. 한문은 1329자. 와. 평품을 크게 그냥 진짜 뭐 궁에 놓는 것처럼 크게 대형으로 해가지고 평풍 그 표구값은 파주시에서 지불했지만 네, 네. 그 화선지도 화선지 또 회장님이 명인이 만드신 손으로 만드신 천년간은 닭종이 저 화선지를 주셔가지고 거기다 해서 기증을 했죠. 파주 저 자운 지금은 율곡 선생 유적지라고 네. 현판도 제가 썼어요. 아. 문화재가 됐죠. 네. 5만 원짜리 되고 나서 승격이 돼가지고 네. 리모델링 할 때 자운서원 하면은 그게 효종 임금이 쓰신 건데 네. 대원군 서원 철폐령 내렸을 때도 임금님이 하사한 네, 네. 현판은 못 내렸어요. 아. 근데 요번에 중앙 전부 주소가 바뀌고 네. 어린아이들까지 율곡 선생 유적지라 해야지 안다 해서 제 영광스럽게 제 글씨가 현판으로 됐죠. 와, 그러면 세상에 그냥 대대로 이어질 거 아닌가요? 그렇죠. 조상님의 문패를 썼죠. 와. 제가 사임당님 17대고 제가 32대 후손이에요. 아. 어떻게 그렇게 돼서 저는 와. 그걸 가장 자랑스럽게 여기고 네, 네. 또 호수공원에 가면은 호수라는 시비가 있어요. 네. 정지용님의 호수. 네. 그 시비 또 군데군데 또 DMZ 안에도 해마루촌도 있고 뭐 네, 네. 파주시청도 있고 뭐 네. 여러 군데 제가 많이 네, 제 네. 글씨로
데가 많아요. 아, 그러면 거기다 이게 다 소인이 적혀 있나요? 소엽 신정균. 네, 조각 작품은 네. 적혀 있고 네. 안 적힌 것도 있고 뭐 그게 문제가 아니라 제가 제일 또 네. 그 자랑스러운 거는 네. 파리에서 네. 사롱전을 하는데 네. 세계 작가들이 모이는데 저를 누가 추천을 해가지고 네. 작품을 출품하라고. 아, 그래서 헤이리 소리라고 있어요. 네. 헤이리 마을이 네. 그게 불어가 아니고 우리나라 농어예요. 진짜요? 아리랑 웅어리 옹아리 하는 거. 헤이리 이제가 뭐 내 청춘 언제 오냐 그거거든요. 네. 그걸 3m에다 써가지고 네. 출품을 했는데 뭐 50에 50 사이즈로 하래. 너무 갤러리가 좁다고. 네. 미술관. 그냥 안 걸리면 말고 그냥 보냈어요. 걸렸어요. 아. 최초로 한글이 와. 파리 루브 박물관의 네. 까르셀 미술관 2006년도에. 아. 그래서 그거가 아주 저는 기억에 남는 작품이죠. 네. 그럼 그것도 거기 계속인가요? 아니면 거기 있나요? 아 거기 파리에 네. 3인곡이라고 코리안 레스토랑 하는 네. 분이 네네. 그 작품을 사셨어요. 아, 그러면 그 식당에 있겠네요. 그래서 이거는 한글을 알리는 거니까 그 그러게요. 식당이 유명해가지고요. 네. 그 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3인곡 아. 코리안 레스토랑이거든요. 거기다 세팅을 해놨으니까 뭐 더 바랄 게 없죠. 뭐 제자리에 갔죠. 그러네요. 음.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예, 일상에서 손글씨를 더 의미 있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게 지금 아까 네. 모든 디자인에 네네. 적용해서 네. 쓰는 무지 많아요. 아. 하려면은. 아. 근데 제가 약간 상업 쪽으로는 아. 관심이 없고 네네. 그냥 이거 글자하고 노는 것만 좋지. 네. 누가 그렇게 좀 잘 그 활용할 수 있는 분이 있으면은 너무 좋죠. 그리고 아. 이상봉 선생님을 만났는데 네네. 제 글씨를 참 좋아하셔요. 패션에다가 글씨 한글 써서 하시는 분. 네. 그래서 다음에 작품할 때는 같이 하자고 그런 얘기도 들었거든요. 아. 그래서 네. 아무튼 한글을 전 세계에 알리는 거가 제가 정말 꿈이에요. 아. 네. 정말 멋지십니다. 음. 네. 과테말라에서 전시도 했는데 산카를로스 국립대학에서 네. 총장관에서 전시도 하고 네. 3번을 했어요. 네. 청소년 날이 있는데 우리나라 왜 국립극장 같은 큰 대강당에서 행사할 때 제가 전시하고 학생들 다 글씨 퍼주고 저 많이 했어요. 아무튼 몇 나라만 더 가면 이제 100개국은 다녔죠. 와, 여행도 진짜 많이 다니시고. 네. 여행도 갔지만 이제 네, 한글을 알리려고 알리려고 예. 홍보대사로 다니신 건가요? 와. 그래서 전 세계가 208개국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조금만 더 가면 이제 절반은 하고 네. 나머지 남은 시간들을 네. 더욱더 지구를 뒤지면서 네. 한글을 전하고 싶은 전도사가 되고 싶죠. 와. 와. 제 꿈인데 네. 될 거예요. 네. 여지껏 되왔으니까. 네. 꼭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청취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네. 한마디 해주시고 싶은 얘기가 있다면 네. 무엇일까요? 네. 약글 어때를 네. 구입해서 사보셔도 되고요. 네. 검색을 하면 소엽신정균 검색하면 그 책 출판사에서 내용물이 쫙 소개돼 있어요. 네. 그거를 보셔도 돼요. 일부러 안 사셔도. 아. 근데 그거를 보시고 메시지를 하나 내 가슴팍에 마음에 그 뭐 좌우명이랄까 네. 또 자기 셀프 코칭 메시지라고 있어요. 네. 내가 나한테 이르는 말. 네네. 또 아훈이라고 있어. 아훈이 뭐냐면 네. 나에게 가르치는 말. 아. 가르칠 훈자잖아요. 네. 가훈은 집에 가풍 가훈이고 사훈은 회사에서 하는 거고 네. 교훈은 학교에서 하는 훈이잖아요. 네. 각자 우리 청취자들께서 자기만의 훈을 만들으세요. 아. 아훈. 네. 아훈. 아훈이 뭐냐면 제 거를 소개할게. 제 거 컨닝하셔도 돼요. 네. 저는 상강오륜에서 훔쳐왔어요. 네. 나에게 충성하고 네. 나한테 효도하고 네. 나한테 봉사하자야. 아. 나한테 이르는 말이에요. 네. 그래서 그렇게 대책 없이 사시지 말고 그냥 뼈대를 하나 딱 세워서 네네. 그렇게 살아나세요. 아. 그러면 삶이 그렇게 돼요. 네. 그걸 제가 권해드리고 싶고 네네. 또 취미를 하나 꼭 가지세요.
네. 붓글씨 아니더라도 내가 주변에 할 수 있는 거. 네네. 또 취미를 할 때 가장 한국적인 걸 해야지 세계적인 거거든요. 네네. 한국적인 거. 아, 예를 들어서 뭐 장구라든지 악기를 하더라도 네네. 뭐 바이올린 뭐 그런 것보다는 우리 거. 아, 네. 또 바느질 하면은 퀼트도 서양 거 하지 말고 네. 우리 보자기 있잖아요. 네. 그런 거 조각보. 아, 그래서 꼭 취미 가지시고 아운을 가지시고 네네. 또 뭐든지 긍정적으로 재미나게. 네네. 제가 어디 가서 가운 써주게 하면 우리 집 가운을 만들어 달래요 저보고. 네. 그럼 저는 무조건 재미나게 살자요. 아, 재미없으면 라디오도 안 들어. 꺼. 네. 네. 텔레비도 안 봐. 재미없으면. 네. 드라마 재미없으면 안 보죠. 영화도 네. 재미없으면. 또 남녀간의 사귐도 재미없으면 안 만나죠. 네. 또 직장도 재미없으면 사표 내고 싶어. 네. 군부대도 재미없으면 탈영하고 싶어. 재미가 최고입니다. 네. 뭐든지 취미를 갖는데 재미없으면 하지 마세요. 네. 또 딴 거 찾아보세요. 아, 그래서 정말 저같이 재밌고 즐겁고 네. 또 남을 줄 수 있고 거기서 기쁨을 얻고 네. 여러분들도 그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와. 어때요? 네, 너무 좋은 말씀이신데요. 네. 그러면 저희가 네. 지금까지 이제 약그릇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네. 낭독해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그거 제주어 하겠습니다. 좀 한번 소개해 주세요. 제주어요? 제주어. 서울 사람들은 제주어 잘 모르잖아요. 제주어 먼저 소개해드릴까요? 예. 이거는 소엽 신정균 선생님께서 제주에 있는 송당 초등학교에 써주신 교훈인데요. 나 너 우리의 꿈을 키워가는 따뜻한 배움터라는 그런 뜻인데 한번 예, 들어보세요. 제주말로는 어떻게 네네. 느영, 나영, 우리영 꿈을 지르는 따뜻한 배움터. 재밌다. 네. 그리고 또 하나 네네. 제주말은 쑥과만 하면 다 돼요. 쑥과 끝에 가서 밥 먹을 쑥과, 자쑥과, 네. 와쑥과 아, 그거예요. 쑥과. 네네. 그리고 제가 기억에 남는 게 인역이면 됩니다. 네. 당신이면 됩니다라는 뜻이에요. 인역이면 됩니다. 예, 그게 전라도 말도 그게 인역이라는 말이 있는데 네네. 아주 재밌어요. 특이해요. 어떤 거는 전혀 못 알아먹겠어. 네. 저희 요즘에 가장 뭐 많이 듣는 얘기 있잖아요. 예. 쉬면서 놀면서 쉬멍 놀멍. 요거는 많이 요즘에 좀 익숙해진 그런 제주어네요. 그거 좋죠. 네. 쉬멍놀멍. 네. 제가 그거 카드도 만들었었어요. 쉬멍 너무 놀멍이요. 좋았어요. 신형 카드. 쉬멍놀멍. 네. 되게 좋은 말씀이 많네요. 네. 제가 아는 박사님이 계세요. 네네. 그 외과 전문이신데 네네. 우리 언니 수술하신 분인데 제가 멘토로 아주 존경하는 분인데 네. 제가 무슨 얘기를 하면은 그럼 저런 역시 근데 그냥 다 내 마음을 다 어루만져 주는 것 같아. 다 해결이 돼요. 네. 무슨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면은 그럼 저런 역시 그 말이 좋다는 거예요, 이분이. 그러네요, 진짜. 그래서 그걸 써준 적이 있어 최근에. 네. 그리고 요거 하나는 네네. 자녀를 고객처럼이라고 쓴 게 있어요. 네네. 근데 제가 지금 딸하고 사는데 네. 저보다도 자녀를 더 잘 섬겨요. 그래요. 그래서 자녀를 고객처럼 했다가 네. 또 하나 만들었어요. 새로 만들었어. 아, 부모를 자녀처럼. 그래서 그러네요. 약들이 또 탄생해요. 또 새로. 지금 네. 몇십 개 모아놨어요. 네. 2탄이 또 나올 거예요. 네. 이거 말고 또 이제 내가 감동받은 거. 네네. 좋은 말씀들 너무 많은데 이거 꼭 사서 한번 읽어보시고요. 제가 몇 개를 낭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문을 닦으면 남이 보이고 거울을 닦으면 나만 보인다. 상대를 생각하라는 말 중에서 이렇게 시적으로 아름다운 말이 있을까? 나 스스로에게 커다란 깨달음을 준 글이다. 그런데 어디서 주었는지 기억에 없다. 내 글씨 훔쳐오는 메모 수첩에 메모대에 가끔씩 가져다 쓰는 글이다. 창문을 닦으면 서로 보고 보인다. 상대도 보이고 나도 보인다. 언제나 나만 보이는 거울만 말고 창문을 닦자. 서로 통하는 가장 근본적인 법칙이다.
네, 너무 좋은 글이죠. 음. 네, 이거는 어떨까 싶은데요. 나도 풀어주고 남도 풀어주자. 네. 내가 어떤 고정관념에 들어차 있으면 그 고정관념 안에서 남을 바라보게 된다. 내가 먼저 no problem, 문제 없어 하고 다 인정해주면 서로 문제를 누그러뜨린다. 내가 먼저 풀려야 남을 풀어줄 수 있다. 누가 먼저 풀 것인가? 내가 먼저 실천에 옮기자. 선입견을 누그러뜨리고 내가 먼저 나서는 자세를 갖자. 내 문제다. 나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먼저 보고 그것을 풀어주는 것이다. 먼저 풀어버리는 사람이 자유로워진다. 와, 너무 말씀이 좋네요. 아, 이것도 정말 좋은 건데요. 여행은 미래를 앞당겨 쓰는 것. 맞아요. 네. 비교 종교학 공부하는 이명권 박사가 있다. 그의 기행문 가운데에서 발췌한 것이다. 너무 마음에 들어서 냉큼 약글로 훔쳐왔다. 우리는 1분 1초의 앞, 금세 다가올 미래도 모르고 산다. 여행은 그 미래를 앞당겨 쓰는 일이다. 일 가운데 이렇게 수지 맞는 일이 또 없다. 아등바등 현재를 붙잡고 혹은 과거를 붙들고 아득바득하는 사람들은 마음의 색이라. 미래를 앞당겨 가져다 신나게 쓰라. 돈 한 푼 들지 않고 쓰면 쓴 만큼 줄어들기는커녕 무한 증식한다. 정말 수지 맞는 장사다. 와. 목소리가 죽여준다. 마지막으로 이 당당하게 한번 읽어볼까요? 예. 네네. 당당하게. 파주 법원리에 무불 선생이 산다. 신숙주가 계곡물이 꼭이나 먹물 같은 물 흐르는 계곡이라고 묵계라 이름 붙인 그곳에 산다. 그 댁에 사는 거위 2마리를 만났는데 눈빛이며 걸음걸이가 너무 당당해 보였다. 그때 그 거위들을 보며 떠오른 글씨가 바로 당당하게이다. 가수 은희가 미 가운데 뭐가 최고야 하고 물어서 나는 지성미가 최고지 하고 대답해 주었다. 그는 균형미가 최고야 한다. 그럼 그 다음은 뭘까? 서로 이야기를 이어갔다. 우리는 파괴미를 떠올렸다. 남로당사, 피라미드 같은 구조물에서 보이는 것들이다. 그 다음은 백치미, 얼빵미들을 늘어놓았다. 그 한편에 섹시미가 있었다. 한참 뒤 어느 날 하늘은 잘 안 보이는데 초록빛깔에 함께 놓인 붉은 황토빛 땅색을 보며 아, 어쩌면 자연미가 최고다 하는 생각을 했다. 그리고 그 모든 아름다움을 버티게 하는 것은 당당미가 아닐까 생각했다. 아름다움을 갖고 싶은 그대여 당당하시라. 네. 땅땅하게라고 해요. 아주 아, 세게. 땅땅하게. 땅땅하게. 아유, 수고하셨네요. 네네. 읽으시느라고. 네, 선생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되었네요. 아유, 아쉽네요. 네. 네. 지금까지 좋은 말씀 나눠주신 신정균 선생님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애쓰셨어요. 네. 오늘 야끄러떼이 저자 신정균 작가님과 함께 글이 가진 힘, 단어 하나가 마음을 어루만지는 순간들에 대해 이야기 나눴습니다. 짧지만 따뜻한 글 한 줄이 혹은 무심코 지나쳤던 단어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깊은 위로가 될 수 있다는 걸 다시 한번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아마도 오늘 방송을 들으면서 여러분 마음속에도 떠오르는 단어나 문장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군가에게 이런 약글을 건넬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들이 여러분에게도 작은 온기가 되었기를 바라면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들을 노래는 이거 파두인데요. 말디차오라고 하는 곡입니다. 네, 아말리아 로드리게스의 노래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더 나은 모습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고니의 길이 있는 풍경에서 또 만나요.